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면책 불허가로 바로 의의를 해서 끝낸 사건이 뭐 아주 극히 드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바로 불허가 내고 파산 폐지 신청한 사안입니다. 한번 어떤 사안인지, 과연 이거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넘어가야 될 사안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책 불허가로 의견 내고 20파산 폐지 신청한 사안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로 면책 불허가 사유죠. 아주 절대적으로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거죠. 약간의 어떤 뭐 채권자한테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은 뭐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불허가 의견까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안은 1. 채무자는 2000몇 년도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떤 주택, 빌라입니다.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2018년경에 두 사람한테 12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물론 그 매도 금액 중에는 근저당이나 전세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매매 차익은 3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어디다 썼냐? 채무자 통장에 다 돈이 들어왔어요. 중도금, 계약금, 잔금. 계약서에도 뭐 부동산 근저당 얼마 말소하는 거 이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면서 실제로 이 주택을 사실혼 배우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명의만 채무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도대금 전액은 채무자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그 사실혼 배우자가 전액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차액은 3억 원이고요. 채무자의 어떤 그 빚보다 이걸 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싹 해서 사실혼 배우자한테 주고 채무만 면책받으려고 들어온 거죠. 외관상. 이 부동산 매도 당시 채무자는 이미 지급불능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처 가져갔다 그래도 처에게 지급한 걸로 봐야죠.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만약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 관제인한테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 최소한 사실혼에 관한 여러가지 어떤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야죠. 채무자는 사실혼 파악 아니면 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죠. 아울러 파산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사실혼에 관한 자료, 증인 등 진술서 내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죠. 그냥 아무런 거, 나 그냥 마누라가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이혼했다. 그러니까 별거 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죠. 배우자와 좀 같이 와라. 응? 뭐 10년간 무슨 사업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자, 지방에서. 중기 있죠, 중기. 중장비, 중기.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를 현재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최초 사실혼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처의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하여 엄밀하게 입증해야 되죠. 근데 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파산 면책을 왜 들어옵니까? 그냥 살아야죠. 단순히 여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이거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변호사가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그냥 당사자 말만 믿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알아요? 그냥 관제인이나 판사가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3억 원인데. 더군다나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이게 미래면 다 집 팔아버리고 동거하는 여자 다 가져갔다. 원래 그 여자 거다. 말하면 빚 매덕을 털 수 있는데, 그쵸? 편하죠, 참. 성립이 안 해요. 설사 이게 사실이라도 자료가 없는 사실은 법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쵸?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도,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해도 거기에 합당한 증거 자료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남아야죠. 이에 채무자를 면책 내지 재량 면책한다면 채권자들이 불이익이 너무 크죠. 현재까지 매도대금 차액 일부라도 좀 토해내야 되죠. 하다못해 뭐 1억 원이든 절반은커녕 1억 원이 아니라 뭐 한 5천이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땡전 한 푼 내놓을 필요가 내놓지 않고 면책 받으러 들어왔죠.
재량 면책의 여지도 없죠, 사실은. 자, 한번 이걸 갖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 만약 나라면, 내가 변호사일 수도 있고 대리인일 수도 있고 관제인일 수도 있고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사실은 어떻게 입증 자료를 아이디어로 한번 짜보십시오. 자, 내가 변호사예요. 내가 지금 로스쿨생입니다. 아니면 내가 일반인이에요. 우리가 사실혼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둘이 같이 살았어. 혼인신고만 안 했지 법적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애가 있으면 가장 좋죠. 애가 증거죠. 근데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결혼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사실혼이라도 조촐하게 결혼사진이나 아니면 무슨 약혼사진 같은 걸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첩장을 받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젊은 부부들은. 청첩장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동거할 때 찍은 사진도 중요한 자본이 돼요. 면사포 찍은 사진이 있으면 좋고요. 그가 없더라도 무슨 의관을 정지하고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놀러 갈 때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앨범 같은 게 있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쵸? 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가깝게 지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예를 들어서 사실혼도 부부로서 인정해주죠. 친인척들은. 그럼 그 주변 어르신, 친인척들의 환갑, 칠순잔치, 결혼식에 동석 사진이 있을 수 있죠. 부부이므로 가족잔치 함께 참석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것도 유력한 자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게 사실혼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진술서가 나오면 되죠. 증인 진술서, 지인, 친구, 이웃, 친족 등 진술서를 적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누구와 누구는 몇 년 몇 월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뭐 다만 혼인신고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경기도 어디에 몇 년 동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친구 부부와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만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 그 다음에 누구는 뭐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 같이 부부 동반 모임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고 이웃과 교류하고 지인, 친구들과 교류했다는 거를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한 두 장 정도, 그쵸? 열어주시면 좋겠죠. 친구 입장에서 바라본 사실혼 부부, 주변 친족들 입장에서 바라본, 그 다음에 이웃, 그쵸? 친구, 입장이 약간씩 차이 나지만 바라보는 면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짜내면 사실혼이랑 같이 사는 거죠. 생활 반경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야죠. 그럼 카드 사용 내역을 여자 카드, 남자 카드를 다 띄워봐요. 최근 거를. 그럼 맨 오른쪽에 보면 사용처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경기도 파주에서 살았다. 그럼 파주 아울렛, 파주 이마트, 그 다음에 파주를 소재로 한 무슨 그 상점이 쭉 나오죠. 저 파주 농협. 그 다음에 뭐 이 입출금 된 데도 전부 파주가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게 여자 카드, 남자 카드 같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해. 병원 가는 것도 비슷해. 어디 가서 어떤 의원에 가서 뭐 거요. 그러면 최소한 생활 반경이 거의 같다는 거는 동거할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렇죠? 사용 지역 특정, 생활비, 물품 구입 내역, 병원 이용 자료, 음식점, 그렇죠? 외식한 거. 그 다음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발신이 적힌 같은 기지국 내에서 통화 송수신이 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증을 해서 나 이 여자하고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자가 그 돈을 갖고 도망갔다. 아니면 줄듯 하다가 이제는 다 갖고 가서 나는 팽당했다. 그러면 재량 면책도 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보면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난 거죠, 여자한테. 거덜난 거예요, 사실은. 나이 한 65세? 70 좀 안 되는데, 이용만 당했다고 하면 남자 책임이죠, 결국은. 그것도 자기가 바보짓 한 거죠, 사실은. 돈 있을 때, 딱 쥐고 있었어야죠. 3억 중에 최소한 자기 먹고 살 거 한 5천에서 1억 정도 쥐고 나머지 돈을 줬어야 했는데, 홀락 싹 주니까 여자가 돈 갖고 이제 내뺀 거죠. 남자 이제 쓸모가 없어졌죠. 2억만 다 해먹고, 그쵸? 집 싹 파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법원에 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사실혼 관계였다는데, 뭐 같이 사업도 한 것 같아요. 여자 명의로. 그 다음에 무슨 중기도 판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알만 싹 빼먹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를 이용해서,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쪽으로 이용해서 그쪽으로 채무를 다 몰고 파산시키고 면책받고, 그쵸?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도 있죠. 한쪽에 재산은 남아놓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면책을 해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함도 자기가 결국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쵸? 자기 집 팔고 그 돈을 그러면 차라리 그냥 파산 면책이 바로 들어와서 집을 관제인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아무 문제 없죠. 하여튼 이분은 면책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는 그럼 관제인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냐?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었죠.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한들 재산이 없으면은 그 여자가 그 재산을 현금을 다 써버리거나 자기도 뭐 누구 빚쟁이한테 다 갚거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한 소송이죠. 그 소송을 왜 합니까? 제가 안 하죠. 뭐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요. 나중에 해보니까 저 여자가 사실혼에 관한 자료를 다 내서 이거 사실은 맞다. 응? 그리고 그 자금 출처를 다 알아보기 위한 소송을 할까요? 필요 없죠. 의미 없는 소송이죠. 그렇죠? 힘만 들고 불확실성이 있고 소송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재산 한수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가압류 가처분 해서 딱 재산을 찝을 수 있는 경우만 부인권 행사를 하는 거죠. 부인권 행사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면책 불허가 시키고 딱 나가리 시키는 게 맞죠. 그래야지 향후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쵸? 아무리 뭐 파산 면책 거의 뭐 면책률이 99%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몇 년 만에 면책 불허가 쓴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